자꾸 언론이 이재명 막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번에 한번 호남 지지율이 이재명 호남 지지율이 왜 안 오르나 그것도 가짜였잖아. 같은 시기에 민주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그 당시 여론이 나왔던 지지율이 한 15% 높았어요. 호남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실제 득표율을 갖다가 대선 한 3개월 전쯤에 여론사 지지율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득표율을 봤더니 이재명의 지금 지지율이 낮은 거네 같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40%를 못 넘는다고 박스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2달 남았을 때 딱 지금이죠. 대선 18대 대선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박근혜가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처럼 지지율이 40%. 갤럽 기준이긴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비슷하게 나와요. 갤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재명, 이게 박근혜 40, 안철수 25, 문재인 22였어요. 2달 전에. 나중에 그 11월 23일 날 단일화하고 나서 올라가서 결국은 지죠. 이 모델로 보면 여기 박근혜가 딱 이재명 후보의 지점에 있는 거예요. 얘들 단일화 해봐야 못 이긴다 같은 약간 샘플인 것 같고 19대로 한번 가볼까요? 19대 때는 문 대통령이 대선 2달 전에 32%였어요. 나중에 41.1%로 당선이 되죠. 안철수 9, 홍준표 1 이런 식이었지. 물론 뭐 이게 다 같은 샘플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40% 조금 못 되거나 40% 정도 되는 지지율이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언론의 가장 나쁜 이간질이에요. 진짜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구도가 양자 대결 구도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안철수하고 심상정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3프로 TV 출연 이후로 안철수가 급격하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게 3자 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언론에서는 4자 구도라고 하는데 그 3% 누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결국엔 3자 구도 아닙니까? 3자 구도 안에서 어떤 특정한 후보가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는 절대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득표율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현재 지지율에다가 비교하면서 봐라 이재명 낫지 이재명 안 될 것 같지를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박스권이란 말을 누가 한 번 더 해봐 언론들 보고 입을 확 찢어버릴 거예요. 사실 그게 기자들이 이 박스권에 가둬놓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30%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새끼들이 아마 나중에 박스나 죽을 거예요. 늙어서 아니 30%그 전에도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못 들은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40% 육박하니까 다시 가둬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경쟁이나 민생 현안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디테일한 공약들 소확행 공약들 잘 만들어 가면 이거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예.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장점은 준비된 후보예요. 준비된 후보. 경제 민생 현안에 밝은 준비된 후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준비가 돼 있지 싶은 저는 역대급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성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 버금가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인간 이재명. 그걸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면 공부하는 인간이다. 이재명을 그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평생 항상 언제 어디서고 끊이지 않고 공부하는 인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죠. 저는 기대하는 게 이제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1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그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진심 그리고 그 에너지 같은 게 또 현장 연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윤석열이나 안철수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뭐 공약에 숫자 베끼고 뭐 비슷한 정책 방향 제시하고 뭐 더 우수하다고 잘난 인생 살아왔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부대끼는 그 상황 안에서 육성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판 이후에 현재의 지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쪽 세력이 윤석열은 안 되겠네 싶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래 여기 안철수하고 단일화도 있지 같은 게 떠오르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잠깐 일시적으로 주저앉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 보면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중에 일부는 윤석열 지지율도 하락을 멈추거나 또는 안철수로 빠지거나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그 자리 유지하는 정도의 네. 여론조사가 꽤 나올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그 여론조사를 상당 부분 많은 언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고 어떤 특정 한두 개만 보고 이재명 지지율 안 오르네. 또 박스권이네. 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네거티브가 막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어떤 대선에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딱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들이 있잖아.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 뭐 겪는다든지 정반대로 체중이 안 빠지는 현상을 막 겪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급격히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네. 서서히 오르면 돼요. 서서히 오른다는 뜻은 지지율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처럼 팍 올라가는 지지율은 견고한 지지율이 아니라 윤석열 싫어서 안철수. 그렇게 되면 안철수를 좋아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철수가 한마디만 실수해도 지지율이 빠지게 돼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도 그거잖아요. 문재인이 싫어서 윤석열. 이거 말고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허점을 보이니까는 바로 안철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내는 메시지인데 후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거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할지라도 그 후보가 잘못된 선택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힘내서 응원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사이트를 나가고 마고 이런 차원을 자꾸 평론가 입장이 돼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기 나름이잖아. 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잘했다고 하면 잘한 것처럼도 보일 수 그렇죠. 있는 게 이 바닥이 생긴데 네. 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지키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타적으로 윤석열처럼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반대쪽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선거 전략으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경제 민생 현안에 밝은 준비된 후보라는 건 예상 여지가 없는 거고 저는 이걸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봐요. 이게 이재명의 가장 최고의 무기인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진짜로 뭐냐? 경제 공약. 이름 이제 나왔죠. 이제노믹스라고. 이제노믹스. 이재명 이코노미스. 555 공약. 저번에 한번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그랬지. 747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재명 후보가 열받아가지고. 그건 허황된 공약이었고요. 그 당시에 한 5년 전이죠. 세계 뭐 5위. 이렇게 4위, 예. 세계 4강. 뭐 이런 식으로 막 7위. 뭐 다음에 4만 불이었구나. 747 할 때 4가.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세계 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국력이 G7 그러면 G8 그러면 한 경제 규모는 한 10위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한 7, 8위권 돼요. 예. 5위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국민소득 지금 3만 5천 달러거든요. 임기 내에 5만 달러 만드는 건 사실상 가능하다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도 우리 다른 방송에서 한번 분석해드린 적 있어요. 예. 주가 5천 시대. 이거는 아마 3프로 TV 나가서 했던 이야기죠. 예. 더 투명화되고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되면 이건 지금도 가능하다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다른 그 선진 외국에 비해서 그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거든요. 그 화이트 칼라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많이 낮기 때문에 형법 개정을 통해서 금융 범죄에 대한 그 형량이 다른 그 금융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만 되더라도 저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 범죄를 통해서 돈만 충분히 벌면 한 3년 정도만 형을 살면 되거든요. 몇 년을 받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될 만한, 해볼 만한 장사가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분식회계 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종신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형법, 특히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지금 시대 상황하고. 이것만 고쳐도 저는 주가 5천은 그냥 예. 간다고 봅니다. 그 이제 이재명 저기 이명박의 747 같은 경우는 정말 비행기처럼 붕 뜬 멀리서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예, 이제노믹스 5 공약 같은 경우는 정말 손에 와닿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뭐 국방력 세계 6위, 그 다음에 뭐 수출입 같은 경우도 세계 7, 8위, 경제 규모 세계 10위이기 때문에 5위 정도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국민소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 2만 불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배 이상 거의 만들어 왔잖아요. 이거 뭐 여기서 한 50% 정도 더 한 5년 동안에 늘리는 거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555 공약 제시하는 걸 보면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다, 우리 진영의 후보가 정책적으로나 어떤 대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후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선거 때문에 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재명 스타일로 보면 가능하겠다 싶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 공약을 내는 거거든요. 경제 민생 현안에 밝은 준비된 후보.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요,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4대 강만 내입다 파.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 최은순과 김건희는 뭐 하겠어요? 아파트 상황에서 개발 땅 보러 다녀야죠. 땅 보러 다녀야지. 아파트 개발하고. 모든 군들이 지금 개발 부담금, 영원 부담금 만들어줄 것 같고요. 네.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이 준비된 대통령, 경제 대통령 이미지는 제가 외람된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이분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제 공부 등을 많이 해서 대선 캐치플레이즈가 준비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버금간다고. 버금이란 말은 그 밑에 위치하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넘어섰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김대중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뜻을 잘 모르시는 거고, 버금간다는 말은 소위 말해 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거기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5. 네, 그렇지, 그렇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